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 데뷔를 합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를 갖고 법률적 문제, 굉장히 요즘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 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쉬운 용어로 또 웃으면서 소개해 주려고 하는 법무부인 한텔의 심태호입니다. 임대 3법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입법 취지, 그게 저겁니다. 뭐냐 하면 서민 주거의 안정.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그리고 전세값도 지금 57주인가 뭐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서민들이 주거 안정으로 그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을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아주 긴급하게 처리한 법이 지금 현재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2+2라는 것은 2년 동안 살면서 또 2년을 더 살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갱신 청구라는 것은 자기가 임차인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임차인한테 아주 큰 특권을 부여한 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무계약이라고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청약과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승낙의 문제가 아니고 임차인이 그럴 의사만 있다고 통지만 하면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성권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그냥 내가 의사 표시만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임차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법에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주거의 안정, 상가임대차 보호법상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법에 있어서 일방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을, 그거와 분리하게는 약정을 원하게 한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누군가 일방한테 특별하게 이 법의 취지에 반하게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은 편면적 강행 규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하고 싶다고 해지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법률 효과는 뭐냐 하면 2년간 더 계약 만료, 그 애초에 계약이 있죠. 기본계약. 그 기본계약으로부터 2년간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면 녹음을 따야 돼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의사 표시만 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의사 표시를 하면 녹음을 따야 되냐? 자, 녹음도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구두도 계약이고 서면도 계약인데 입증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입증이 좋은 방법은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게 좋겠죠. 내용 증명은 어디서 우체국 가서 날짜가 찍힌, 직인이 찍힌 그 내용 증명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꼭 필히 내용 증명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갱신이 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여기에 상한제. 자, 임대 3법의 핵심이 갱신 청구권. 그죠? 갱신 청구권과 상한, 임대료 상한이 이 핵심입니다. 정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갱신만 된다고 임대료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5% 내에서 제한한다. 근데 5% 내에서 제한하지만 그거는 우리 중개 수수료 똑같습니다. 상한선이죠, 5%가. 그 이하로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로서 그 상한선을 5% 이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5%는 법이 정한 거고 그거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이하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 5% 선보다 더 낮은 걸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령 가장 뜨거운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에 뭐 13억, 15억도 절배하니까 거기에서 인력은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거기에서는 아마 지자체에서 상한선을 3%도 할 수도 있고 2%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탄력성을 적용해 나왔습니다. 법에서. 기간이 계약 기간이 있죠. 계약 기간이 어느 시점에 만료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뭐 7월일 수도 있고 8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1개월 남겨놓고 1개월 남겨놓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5개월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겁니다. 뭐로? 내용 증명으로 증거를 남겼어. 그래서 나는 살 것이다. 그러면 6개월 전에 할 이유는 없겠죠. 보통 임박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나가야 될 일도 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차인 입장이 아마 6개월부터 1개월 하지만 아마 1개월 직전에서 그래서 불안하니까 한 2개월쯤에서 가장 많이 내용 증명으로 갱신 청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뭉시적 갱신으로 법적 갱신이 될까?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상에서는 그 묵시적 갱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이랑 굉장히 제약을 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만약에 분쟁이 그 2년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내용 증명 아까도 했지만 녹취를 해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증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적 분쟁을 피하시려면 내용 증명으로 정확하게 내가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적이 반대말은 명시적이겠죠.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물어보면 나 갱신한다고 하지만 임대인도 말을 안 하겠죠. 만약 임대인이 너 살 거냐 물으면 그래 살 거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바뀌는 거겠죠. 근데 임대인도 아무 말 안 하다 우리가 생활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는 살 거냐 더 살 거냐 갱신할 거냐 더 오래 살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이게 이제 그럼 연장된 건가? 지금 이 법이 바뀐 거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가기를 바란다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임대인이 그때 명시적으로 나는 갱신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명시적 갱신권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청구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네. 그 시간 안에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1개월이나 2개월 사이에 맞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지나버렸을 경우는 예? 1개월, 2개월 지나서 계약 기간이 아니 지나서 계속 지나면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되죠. 갱신이 안 됐으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됐잖아요. 묵시적 갱신. 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때는 임대인이 그 기간을 지났고 임차인도 갱신 청구를 행사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너 나가라. 해지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효력이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해지를 통과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임대인이 말도 안 하고 또 임차인도 6개월 이전, 1개월 이전 사이에 갱신 청구권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뒤에 그 1개월 이전 이후가 지나면 1개월 그 만료 기간 그 이전이 지나면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묵시적 청구와 명시적 청구를 이 지금 바뀐 법에서는 이 바뀐 임대 3법에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묵시적 갱신도 됐지만 지금은 명시적으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보통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소법 위법이냐 아니냐,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법률 관계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계속 진행 중일 때 입법이 바뀌는 것을 세세하게 나누면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적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사실관계가 종료됐을 때 만들어지는 법을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진행 중일 때 법이 바뀌는 것을 부진적 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진적 소급입법은 좀 위헌성이 덜하고 그래서 그러면 부진적 소급입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과연 공익을 얼마 정도 위할 수 있느냐 사익을 얼마나 위할 수 있느냐 사익이라는 것은 아마 거래 안전이나 법적 안정성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이 정부는 지금 이 부진적 소급입법이 지금 임대3법에서 위헌 소지가 덜하다. 그 위헌 소지가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지가 있는데 그럼 왜 소급입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만약에 소급입법을 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2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거래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세의 대부분 90% 이상이 만약에 이 법에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법이 악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다라면 4년이라는 게 그러면 소급입법은 필수적이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부를 주둔하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이 4년에 2+2죠. 그 2+2를 유지하면서 4년간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걸 확보하려면 실효성 확보를 하려면 소급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효성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실효성이 있냐 없냐는 자 전세계약은 2년입니다. 그러면 계속 2년간 거래가 계속 바뀌겠죠. 근데 2년 후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만료가 되면 아마 전부 계약된 모든 전세가 아마 그때 2년 후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치면 그 2년 동안 전세값은 치솟아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 치솟아 오른 가격에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된다면 이 법은 악법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러면 경과부정을 2년을 둔다. 아니면 기간이 만료되면 한다. 경과부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바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한 달, 2달 더 밀려버린다면 그러면 아마 피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기지 않을까. 남아있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즉각 다 올려버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는 이 법을 실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 유튜브에 평생에 처음 데뷔했습니다. 앞으로 귀엽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